2025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헌재가 결정하는 것을 승복하자, 수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각 내지 각하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제 예측이 틀리더라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좌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전혀 수용할 뜻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만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겠다.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상당히 비열한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계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솔직히 판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북한이죠. 북한만입니까? 중국인가요? 중국은 일단 우방국이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정치권에 이상한 세력이 있지 않은가요? 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내리려고 하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결정만 내려다오.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우리가 범법자로 처벌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그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형을 해서 목숨을 뺏기도 합니다. 국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좀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4월 4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 이제 거기에 집중할 필요도 있는데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는 벌써 했죠. 사실은 3월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조공혁신당 등 야당 5개 전체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1일 날 헌재에서 4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 72시간 이내, 오늘 12시에 따르면 4월 3일, 4일, 5일, 5일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할 거냐 말 거냐를 표결해야 됩니다. 72시간 내내.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4월 4일인데 그걸 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뜻이냐?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다 와야 되는 거니까 굳이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국회는 150표만 나오면은 최상목 씨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야당이 192석이니까. 무조건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그럼 뭐예요? 바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 이런 거죠. 이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가 돌아오면은 바로 저격하겠다는 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으니까 최상목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하겠다. 그 중에 하나는 마흔형 문제도 있고 등등. 이건 뭡니까? 다시 윤 대통령이 돌아와도 탄핵 국면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검토하다가 잠시 보류했기 때문에 바로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고 이어서 교육부총리,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쌍탄핵에서 일단 1탄핵 최상목으로 갔다가 2탄핵으로 한덕수 총리, 3탄핵으로 이주호 교육부총리, 4탄핵으로 외교부 장관,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줄탄핵, 막탄핵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가 구성되지 않도록 반 정도만 탄핵 걸어버리면 와야 되죠. 192명의 야당 의원이 있으니까 탄핵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직무정지 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권성동하고 이제 권영세 국힘당 쪽 대표들은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겠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당도 승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등을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 4.3과 5.18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돌아와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태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정당이죠. 그런 정당의 대표가 돼야죠. 근데 그걸로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거 이재명 왜냐하면 본인이 감옥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은 수정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또한 지금 공직선거법 2심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법원의 선고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거는 수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수용 안 하나요? 이렇게 그때 달라요. 그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도록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아, 김어준 씨 저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 6명과 함께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관, 헌법재판관, 분명히 국무위원 그렇게 탄핵할 수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있지 않다. 상상력을 발휘하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즉 이번에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결정을 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해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탄핵해서 또 헌재가 그러면 자기네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 심판을 또 하나?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줄줄이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걸어놓고 또 윤 대통령 탄핵은 어렵겠지.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국무위원 탄핵해서 걸면은 그러면은 헌재 재판관이 탄핵된 상태에서 헌재는 어떻게 운영되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만의 극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김어준 씨는 헌법이 국무위원 전원은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해놨느냐? 네. 헌법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 등등등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국무위원은 분명히 탄핵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없습니다. 줄탄핵을 하라는 얘기죠. 정부를 마비시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선동이죠. 선동입니다. 저도 이리저리 여러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 중에 호남 분들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한 계엄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군사 반란이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누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12.3 계엄이 내란이면은, 네, 그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게 진짜 군사 반란이었으면 맞을 겁니다. 근데 12.3 계엄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계엄입니다. 계엄입니다. 계엄하고 군사 반란은 다릅니다. 친위 쿠데타하고 군사 반란은 또 다릅니다.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권을 뒤집으려고 박정희처럼 5.16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군사 반란이죠. 박정희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몇 차례 계엄령 위수령 발동했잖아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게 지나쳐서 독재로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민주주의를 억압해 그건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군사 반란은 아닙니다. 역시 윤 대통령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계엄령을 한 겁니다. 그 계엄령이 적법하게 했느냐 그건 앞으로 봐야 할 문제겠죠. 근데 이걸 군사 반란으로 딱 해놓고 내란은 자기가 봐도 아니니까 내란으로 비난하면 웃기니까 군사 반란으로 해놓고 대통령이 국민한테 도전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한 날 바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고 본인이 발표한 성명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입니다.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야당의
국회 독재, 그 다음에 예비비 삭감 이런 걸 하면서 이거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가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은 우리 국회에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범죄자 집단으로서 입법 독재를 하는 게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 공산 세력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을 위태로고 하는 반국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그러한 세력이냐 아니냐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공산 세력들은 대개 남조선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혁명의 방법으로서 그람시의 방법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혁명입니다. 혁명을 하는 거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게 위헌 요소가 있다 따지는 것만큼이나 이들도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면 그들도 역시 위헌 위법입니다. 윤 대통령의 한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는 헌재가 이번에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누구도 막지를 못했고 그들이 다수라서 국회에서 워낙 많이 숨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80몇 명이 범법 전과자가 있고 그중에 20몇 명이 시국사범 출신입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민주당에 숨어 있죠. 그리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 독재, 그리고 북한의 위협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국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한 것에 목적이 그건데 그리고 그것이 설사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결의했을 때 바로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총을 들고 나온 군인들이 국민 하나, 국회의원 하나 두고 다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거를 군사 반란으로 보면서 굳이 삐뚤어름하게 보는 그런 이상한 국민들이 있죠? 그게 군사 반란이에요? 내란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되니까 군사 반란이라고 하면서 굳이 윤을 깎아내리는데 윤이 하야하는 순간 바로 이런 자들의 세상이 열릴 수 있죠. 윤 대통령 하야하는 순간부터 60일 내, 정확하게 말하면 4월 4일 날 선고가 있으니까 6월 3일 이내에 6월 3일 전까 6월 3일 날쯤 되겠죠. 21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거의 이재명이 나올 거고 이재명 뒤에는 숱한 시국사원들이 열렬히 운동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 할 시를 준비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탄핵 그걸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활시를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대한민국 저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강력한 극우라고 하는 사람도 법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안 하죠? 뭐 이렇게 한참 의원 대립하고 싸울 때라도 결정이 딱 나오면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건 이거는 전쟁을 만들거나 우리 내부에서는 내전을 만들자는 거죠. 굉장히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think the unthinkable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러한 자들을 상대할 때 우리도 think the unthinkable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알았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그가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걸 솎아내려고 했던 것 그거를 김진홍 목사가 알아차리고 이거는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좌파가 이렇게 많고 요소에 있다. 그래서 계몽령이라고 했던 것이 먹혀 들어갔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요, 계엄해라는데 최초의 계엄은요, 제주에서 48년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4.3 사건이 일어나죠.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원래 그때 육군에는 굉장히 많은 공산주의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국회에 많은 이상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연대도 없고 대대가 있을 때쯤인데, 그때는 정부를 만들기 전이니까 육군이 국방경비대로 불릴 때죠. 그 대대장이 자기 부대원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암살로 체포된 군인이 그때 총살이 되는데 그 친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문모 중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총사령으로 받게 되죠. 그런 식으로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주 사건이 진압이 잘 안 되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14연대에서 김지회 등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건 본토에서 이제 그런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때 선포하는 게 합위지경. 이건 일본 말이에요. 합칠합자, 위. 우리 포위되다 할 때 있죠. 합의, 우리 포위됐다 이죠. 지경은 갈지자에다가 지경경자인데, 야, 우리 미칠 지경이다. 환장할 지경이다. 이런 그런 지경. 그때의 지경은 따지자에다가 경계경자인데 합의지경에선 갈지자의 지경인데 사실은 같은 뜻이죠.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적이 우리를 포위한 상태로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일종의 계엄이죠. 그땐 계엄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순 지역에 합의지경을 선포하고 합의지경보다 더 센 게 뭐냐? 그거는 임전지경입니다. 이제 우리가 포위됐으니까 대비를 하자는 거고 그게 계엄, 일종의 계엄인 거고 이게 내란으로 들어가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 싸우게 되면 임전 아시죠? 싸움이 임하는 거. 임전한 지경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이 만들었던 쉽게 말하면 대일본 제국 때의 계엄에 관한 건데 우리는 그런 여순 사건 직전에 한국 정부를 만들어서 헌법을 통과시키고 법률안 1호로 2호로 국군 조직법 이런 거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계엄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일본의 법을 차용해서 합의지경을 선포하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에 숨어서 있던 특히 군부내에 많던 좌파를 잡는 싸움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때 여순 사건 때 토벌군으로 그때 이제 막 대대가 연대에서 대대로 막 커지는데 연대 여단으로 커지는데 그때 5여단이 겁니다. 5여단의 작전 참모로 이 지역에 토벌군으로 출동했던 작전 참모가 박정희 소령이에요. 그가 공산주의자였죠. 그가 이제 기자들 앞에서 여순지구 작전을 어떻게 하나 설명하다가 그 얼마 후에 딱 체포가 되면서 조선공산당, 남조선공산당, 영남 유격사령관 이게 밝혀져서 사형이 구형이 되죠. 하여간 사형이 구형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재판까지 어떻게 가지는 않았어요. 군사재판에. 그리고 그때 이제 박정희가 다 털어놓죠. 우리 군부 내에서 자기가 잘 아는 오모가 핵심이고 누구누구 다 불죠. 그러면서 나는 전향하겠다라고 해서 김한일 씨, 그 양반이 조사를 하죠. 박정희가 그런 걸 받아내고 해서 백선엽 이런 분들이 좀 아깝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 안 하게 하고 육군정보국에 민간인으로 근무하게 하다가 2년 후에 6.25가 나니까 전역한 장군이니까 장기가 다시 이제 현역으로 돌아와서 박정희 소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때 소령으로 복무하고 중령으로 복무하고 대령으로 복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단장이 되고 그 다음에 관구사령관을 거쳐서 5.16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합의지경을 선포하면서 그때 12.3 개헌 같은 게 선포된 거죠. 우리 사회, 우리 특히 군부에 숨어있던 굉장히 많은 공산 세력을 숙군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숙군사가 2번인데 그때 한 번 있었고 5.16 이후에 박정희가 또 군인들을 숙군합니다. 한 번 더 있다 그러면 12.12 이후에 그때는 세대교체 비슷하게 전두환 세계 숙군을 하고 한 번 더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숙군하는 거 정도가 있겠다. 근데 정치적 숙군 중에 가장 큰 거는 4.3 여순 사건 이후에 숙군이 컸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그 성명에서처럼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좌파가 정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는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접었죠. 이게 그렇게 군사 반란입니까? 아니, 알만한 분들이 그러면서 이건 이제 굳이 찾는 거죠. 결론을 내놓고 12.3 계엄을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무슨 반란이에요? 좋습니다. 뭐가 되든 보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수용할 겁니다. 수용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들은 패하면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Beyond think the unthinkable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법치의 적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알자라는 겁니다.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적과 동침을 하면서 가니까 이게 제대로 못 갔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6.25를 맞았으면 나라가 망했겠죠. 운 좋게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가 철회하고 국회의 요구로
그리고 국민들이 깨어나서 계몽령으로 깨어나서 그들을 속아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건지 좌파들은 헌재의 선고를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듣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속아냅시다. 감사합니다.